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제44회 실무수행평가 문제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회 실무수행평가 문제는 주식회사 제코닉스라는 회사이고요. 카메라 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은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문제. 자주 나오는 형식이죠. 그래서 3월 5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3월 5일자 일반 전표에 이 거래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20만원이고요.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배달 운송을 의뢰하고 제품 배달 운송이니까 운반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운반비. 운송비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자료일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인은 운송비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이걸 입력을 해주는 거죠. 거래자료 운반비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까지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20만원 전표 입력을 하는 거죠. 운반비는 800번대 쓰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죠. 20만원. 그러신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네, 날짜는 3월 5일 2021년 0305. 법인명이라는 것은 여기 영수증에 있는 개별 화물 성명 김용달 주소까지 입력을 하는 곳이 있죠. 없는가요? 예. 개별 화물 김용달. 사업자 번호가 그 영수증에 있었나요? 네. 1202하나 12348. 거래 내역에는 제품 운반비 하시면 되고 거래 금액은 20만원. 송금일자 3월 5일이죠. 2021 0305일이고요. 은행 코드 어느 은행이에요? 네. F2 눌러서 신한은행으로 검색해 주시고 계좌번호는 거기 자료 설명에 있는 이 계좌가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이 계좌번호. 엔터 하시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됐고요.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누르고 예 눌러서 저장되었습니다 하면 닫아주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3점 얻게 되시죠. 다음 두 번째, 약소금 수치거래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 문제가 나왔군요. 주식회사 한국 신소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의금을 4월 15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건 차변의 보통예금 되고 대변의 받으러음이죠. 할인율은 연 12% 계산해야 되겠네요. 월할로 계산하고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대변의 받으러음, 차변의 보통예금 하시면 되는데 요 연 12%로 할인료를 계산해 가지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라. F3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음이 2,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곱하기 연 이자율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할인율 12%, 연 12%에서 0.12 또는 12%를 곱해가지고 또 곱하기 몇 개월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기는 7월 15일인데요. 할인은 4월 15일에 했죠. 5, 6, 7 정확히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하신 다음에 나누기 12 해주시면은 할인료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잡아서 75만 원이 나옵니까? 네. 네. 근데 원장님, 네네. 지금 원장님 날짜를 세실 때 네. 5, 6, 7 이렇게 남은 기간을 세셨잖아요. 남은 기간. 네네. 그 이전 계산할 때 남은 기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개월 똑같아서 금액이 같고. 그래서 아니요. 할인율이 전자어음을 4월 15일에 할인을 했잖아요. 네. 4월 15일 날 돈을 2,500짜리를 갖다 주면서 은행은 7월 15일 날 돈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 기간에 이자를 받는 거죠. 남은 기간에 대한 예,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 할인율에 들어가는 기간은 이 월할 기간은 남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요 3개월이라는 것은 할인한 날과 여기 지급기일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나간 날짜를 계산. 지나간 날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3개월이라서. 아, 요걸 기준으로? 네. 요거 절대 아닙니다. 네. 요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 예.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75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하고 이제 분개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4월 여기 할인한 날 4월 15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4월 15일에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이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예, 2,5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75만 원 인식하고요. 936이죠? 나머지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무슨 은행으로 들어왔습니까? 국민이요. 24250이 들어오죠. 2,42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이 보통 우리 FAT 1급에서는 할인료 얼마 이렇게 금액을 콕 찍어주는데 여기서는 이자율을 연 이자율을 가르쳐주고 계산을 하라 하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받으럼 관리 해줘야죠. 받으럼 줄을 클릭하고 F3 누르셔가지고 할인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서 여기 2,500만 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 기관이 나오는데 국민은행인가요? 네, F2 눌러서 국민은행 무슨 지점이죠? 지점은 없으면 엔터. 할인율은 아까 여기 여기 나와 있었죠? 그 12%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 네, 정부 보조금 문제 지금 우리가 기출 문제 푸는 가운데서 두세 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SJC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용 기기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에
입금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4월 1일 날 있었다는 거죠.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는 거고요. 1번 유형자산 구입 내역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기준사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정부보조금 관련 내역은 일반 전표 4월 21일에 입력하시오. 4월 21일 기계 구입한 날하고 같죠? 그래서 정부보조금 관련된 개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라. 그래서 지금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까 새롭게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 정부보조금은 대변에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4월 1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테니까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차변에 기록해서 상계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조회가 필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300만 원을.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합니다. (4월 21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셔야 되고요. 분명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세대에 1,000만 원. 그러면 3,000에 300 나오고요. 거래처 여기에 S라는 거래처죠. SJC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혼합 분계를 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걸로 합니다. 원재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 206번으로 바꿔주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33 플러스 탭키. 보통예금은 거래처 어디입니까? 국민은행으로 꼭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부보조금 관련된 내역을 일반 전표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4월 21일로. 그러면 일반 전표 4월 1일 걸 먼저 봅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4월 1일을 입력해서 1일날 정부보조금이 얼마 들어왔는가를 보면 2,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여기 104번 정부보조금은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21일로 바꾸시고 이제 차변의 정부보조금 104번을 이용합니다. 2,0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정부보조금을 검색합니다. 219번을 쓰면 이게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보시면 돼요. 대변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 정부보조금 보통예금의 정부보조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 보통예금에서 써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차감시키는 거.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새롭게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이게 아마 4점짜리인가 봐요. 3점밖에 안 주는군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불이백을. 자료 퇴직연금 계좌 미래에셋증권에 4월 30일자 550만 원을 맡겼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발생했어요. 그 대변이고요. 차변은 자산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거래자료를 입력하라. 영업의 수익 계정 중에 적절한 계정을 써라. 영업의 수익 계정 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퇴직연금 운용수익 900번대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불입한 것처럼 차변은 자산, 퇴직연금 운용 자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30일자로 날짜 바꿔주시고 입금됐으니까 어디로 입금됐어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입금됐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이건 자산입니다. 거래처는 미래 에셋증권. 예, 얼마가 입금됐냐면 550만 원이 입금됐었죠. 자, 대변의 영업의 수익인 운용 수익이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운용. 그랬더니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있죠. 운용 수익 922번. 이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계정 코드입니다. 자, 거래처 없어도 되죠. 방향키로 가셔서 5500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점 일반전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과세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이건 쉬운 문제죠. 예, 거래 명세서 주어지고요. 복수거래구입니다. 복수거래에 있네요. 주식회사 코리아 옵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5월 30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네, 요거 작성일자 이날로 해야 됩니다. 5월 31일로.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혼합분계에서 선수금 상계 처리하는 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라는 것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많이 해본 문제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요 5월 5일 날 계약금 얼마인가를 좀 메모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5월 5일 거를 이렇게 전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코리아 옵트에서 100만원 계약금 선수금 잡혀 있죠. 오늘은 이 선수금이 대변이 아니라 오늘은 차변으로 처리하는 날인데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해야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말일 날짜 5월 31일로 작성해야 됩니다. 월합계 세금 기단서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를 5월 31일로 해야 돼요.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에서 복수거래 이용해서 카메라용 렌즈 30개 10만원, 엔터 하시고 자동차용 렌즈 15개 17만원, 엔터 탭키. 거래처가 있잖아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코리아 옵트가 되고요. 비워둬야 되죠. 전자세금 나는 혼합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맞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100만원 선수금 메모해놨죠. 네, 그래서 선수금은 이제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와서 선수금 259 1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108번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5105네요. 5105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하고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보신 다음에 네, 완벽하죠. 그런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5월 31일 거를 조회해야 되겠죠.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발행 아래에서 눌러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단서 눌러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요거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한번 조회 눌러서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신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신 거라서 제가 빨리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뭐 부가가치세 문제 항상 1, 2번은 간단한 문제예요. 예. 자, 6월 8일 날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아, 이거 계약금 받고 발급했군요. 네, 이거 계약금 받고 발급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밑에 분계 조심해야 돼요. 본 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했답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계약금은 해제 이래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네, 현금 지급했어요.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그리고 전송일자는 무시합니다.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계약 해제하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죠. 네, 그래서 6월 8일 거를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6월 8일 거를 조회해 보면 네, 계약금으로 해서 715만 원을 받았군요. 715만 원 혼합분계로 해가지고요. 부가세 예수금 잡고 차변의 현금, 네, 현금 받았네요. 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잡혔어요. 좋아요. 공급가액.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네. 현금 들어온 걸로 했고 선수금 잡혔다. 이거 제품 매출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수정전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사유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서 밑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당초분 이랬고요. 계약 해제됐으니까 마이너스 거래가 되겠죠. 근데 요 작성일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서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계약 해제일이 6월 20일이다 라고 명시해 줬어요. 여기다가 20일 날로 고칩니다. 고쳐주시고 분명 그대로 주시고요. 나머지 밑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마이너스. 자, 확인을 누른 다음에 6월 20일 걸로 가봐야 됩니다. 6월 20일로 가서 혼합이라는 분계를 눌러서 밑에를 확인하셔야 돼. 자, 이거 고칠 게 많이 있죠? 네, 우선 제품 매출이 아니라 650만 원이 선수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또 고쳐줘야 됩니다.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죠. 자, 그러면 대변에다가 이건 차변에다 현금을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겠네요. 이 분계가 대변이 전부 마이너스니까. 자, 차변에 101번 현금 마이너스 7150 715만 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표가 제품 매출로 되어 있었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으로 잡혀 있어요. 계약금이니까 공급가액을 선수금으로 잡혔으니까 우리가 취소시킬 때는 선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대변을 전부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변에 현금 마이너스 715만 원 해도 되고요. 이것도 맞아요. 대변에 현금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수로, 예, 이렇게 해도 밑에 차액 없죠. 제로가 나오는 분계예요. 네. 현금 대변이면 현금 감소잖아요. 현금 출금으로 떨린단 말이죠. 출금. 마찬가지죠. 아니면 현금 차변으로 해가지고 차변 현금으로 해서 차변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로 입력하면 그것도 현금에 마이너스니까 출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대변에 넣을 때는 양수로 넣어주시고 차변에 넣으려면 마이너스로 해서 정리하셔야 된다. 두 개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이게 계약금을 제품 매출로 했는지 선수금으로 했는지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그 분계하고 똑같이 수정 분계도 같이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도록. 이제 전송까지 우리 했나요? 안 했죠? 네, 그래서 전송은 6월 20일 거를 전송을 해야 되겠죠? 조회해가지고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전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교환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눌러서 발행 해주시고, 또 한번 확인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해본 것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거였습니다. 계약 해제 때 여러분 계약 해제 나오면 좀 분계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당초 분계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동 전표 만들어진 거에서 밑에 분계를 거기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9점짜리네요. 네, 점수가 커요. 이제 3, 4번이 부가가치세 문제 3, 4번이 점수가 크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에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근로소득 문제로 근로소득 문제로 넘어가서 30 몇 점이죠, 그게? 35점짜리 먼저 하는 게 좋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뭐를 읽어보냐면 이런 특약사항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우선 12개월 1년 계약을 했고요. 월세는 매월 초일에 지불기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여기 특약사항 요거요. 굵게 표시해놨네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부담한대요. 지금 시험이 계속 임차인 부담하는 쪽으로 문제를 내네요. 네,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연습할 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낼 때는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과 지금 제조업을 겸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인이 이 간주 임대료를 뭘로 처리하냐면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부담을 임차인이 하니까 돈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주로 받을 거예요, 돈을.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이제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보통예금, 입금된 걸로 처리하면 돼요. 세금만. 간주 임대료의 그 10% 그 세금만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몇 번 해봤고요. 9월 임대료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분로무역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고요. 2는 9월분 월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은 아닌데요.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돼야 되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남는 공간이 있어서 그냥 하니까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영업수익의 계정 코드를 아마 안 만들어 놨을 거예요. 400번대 임대료를 안 만들어 놨을 거다. 그러니까 900번대만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임대료,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9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1일 날 거 들어왔습니다. 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9월 1일 날짜로 입력을 하죠. 유형은 과세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9월 임대료 그대로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20만 원이고 거래처는 분류무역이죠. 전자세금 1번,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기서 전자입력으로 하라 항상 이렇게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죠. 혼합으로 분계하시고요. 제품 매출을 이거를 임대로 검색해 보세요. 자, 400번대 임대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00번대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자, 내려와서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 220만 원이 되겠고요. 탭키 눌러서 은행을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국민이요? 예,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수행평가는 이렇게 하면 돼요. 1번 문제는. 자, 두 번째 평가 문제는 부가가치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월부터 9월이죠. 기간이. 거기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간주 임대료 적용 이자율은 1.2%로 이자율 고쳐야 될지 확인해 보시고, 동입력은 생략할 것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기 예정기간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 눌러서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로 작성한다는 거. 저기 요일부터 한번 고쳐볼까요? 이자율 누르셔가지고 1.2 엔터, 그리고 밑에 적용해 주시면 1.2로 이와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임차인이 주식회사 분류무역 내용을 여기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몇 층이죠? 2층. 호수는요? 202호 1호. 동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비워두시고요. 사업자 번호 여기에 있죠. 1428 24213. 주민번호 지나가시고 면적 몇 제곱미터냐 하는 거죠. 네. 면적 83 사무실. 임대 기간은 12개월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요 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로 입니다.
보증금 얼마예요? 2천만 원? 1억 5천. 월세는 200만 원. 관리비 없었죠. 네.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도 입력해 주는데 계약서에 관리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간주 임대료 14만 7,945원이 계산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1.1을 곱해줘요. 저기다가 계산기를 딱 꺼내셔가지고 147945 곱하기 1.1 해서 공급 대가를 이와 같이 계산해내는데 소수 이하는 버리세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162,739 메모해 주십니다. 162,739.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작성이 됐습니다. 닫아서 저장해 주시고 요것만 메모하셨으면 닫아서 저장하시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지금 평가 문제 중에서 2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3번 할 차례 있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에 입력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분계가 밑에 분계를 고쳐야 될 게 대대적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밑에 분계를. 자,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죠. 건별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9월 30일 과세기간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인 거고요. 유형은 증빙이 없는 매출이에요. 14번 건별로 꼭 가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건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품명에다가 간주 임대료 그냥 써. 그리고 공급가액에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죠? 네. 147945를 아니야 162739를 입력한 거예요. 162739.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 간주 임대료가 147945가 이걸 여기다 입력해 주면 147945가 공급가액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잘 하시고 우리는 회계 처리는 이것만 할 거예요. 이거는 밑에서 회계 처리에 반영을 안 할 겁니다. 거래처 없습니다. 거래처 뭐 넣어도 되겠네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거래처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분류무역이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자세금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요.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자, 혼합으로 분계를 하시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 요것만 분계하시고 여기 있는 건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없애줄 때 차변으로 바꾸신 다음에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이 보통예금이죠. 이렇게 바꾸면서 숫자를 여기 있는 예수금 숫자하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14,794원 탭킵. 그래서 무슨 은행으로 받았겠어요? 국민은행. 월세 받으면서 200만 원 받으면서 같이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입금됐다. 거기 거래자료 설명에 의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분류무역에서 보통 예금으로 14,794원 받아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납부할 세액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바꾸시고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금액만큼만 넣어주면 되고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차변 개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시고 여기 있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으로 고치면 돼요. 이 분계가 상당히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잘 이해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3번까지 했습니다. 아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3번까지 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건별로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남았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이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이거는 뭐 조회해서 저장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저죠. 그래서 바로 회계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이기 예정 기간 7월부터 9월 정기 신고를 하는데, 이게 거저지만 문제는 여기에 과세의 기타에 이게 넘어와 있고 저장을 해둬야 이게 맞는 걸로 채점이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넘어와 있으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4,794원이 이 세액으로, 매출 세액으로 넘어와 있는가, 4번에 기타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앞에 거 다 했으면 이거 정확히 다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방금 입력한 매입 매출 전표에 의해서 넘어온 거예요. 저장하시면 돼요. 위에 거 저장하시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려 9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만 지금 이게 점수가 9점인데 임대사업자의 그 임대차 월세 계약서라든가 이거 보고서 하는 요령은 뭐 한 3번 하시면 거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 4번 문제는 이게 그 설명이 지금 남은 시간에 설명이 좀 중간에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758페이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 4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